형 집행은 오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멈춘 듯 무거워진다. 유리창 너머 숨을 고르듯 눈을 감은 여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외침도 없고 억울하다는 항변도 없다. 차분하되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침묵. 책상 위에 놓인 흰 종이에 그녀는 단 한 줄만 적는다. 진순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든다. 진순이? 누구지? 사람 이름이 아니다. 진돗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말한 존재는 8년을 함께 살아온 한 마리 개였다. 수위는 정갈하게 다려져 있다. 번호가 새겨진 가슴팍 한쪽, 누군가 수놓은 듯한 조그만 꽃무늬가 눈에 띈다. 그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한 게 한 마리 개라니. 누군가는 황당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괜히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한 마리 진돗개를 찾아 나서는 짧지만 집요한 시간의 추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진돗개가 그녀의 목숨을 구할 단 하나의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 좋아요는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사형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앉아있자니 죽음이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 킴 30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였죠. 이제는 그저 살인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출장 왔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살인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혀버렸어요. 재판은 마치 형식적인 절차처럼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그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국인의 잔혹한 범행, 한국을 경멸하는 외국인.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단 한 명의 변호사만이 제 편이었지만 그마저도 증거의 벽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킴 씨, 형 집행일이 결정됐습니다. 2주 후입니다. 교도관 박상호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주 후면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제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세요. 가능한 한 들어드리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진순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상호의 눈빛에 의문이 스쳤어요. 진순이요? 제 진돗개입니다. 8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제가 체포되던 날 갑자기 사라졌죠. 한숨을 내쉬며 박상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도소 규정상 동물과의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가족도 없고 한국에서 친구도 많지 않은 저에게 진순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진순이는 제 가족입니다. 혼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건너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였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박상호에게 건넸습니다. 진순이와 함께했던 순간들, 진순이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담은 편지였어요. 다음 날 박상호가 붉어진 눈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킴 씨, 상부와 얘기해봤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순이와의 만남을 허락받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진순이의 행방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진순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직 살아있기나 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교정 당국의 인간적인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곳에서 느낀 첫 번째 온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호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순이를 찾을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킴 씨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한국. 차가운 규정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진순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체포되던 그날 진순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지만 진순이는 절대 혼자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죠. 이 사실을 박상호에게 말하자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상호와 저는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편견 없이 한 인간으로서 대해주었죠. 수감자와 교도관이라는 관계를 넘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결백함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몰래 제 사건 기록을 가져와 함께 검토하기도 했어요. 킴 씨, 뭔가 이상해요. 증거가 너무 완벽해. 그의 말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김 씨가 아는 사람 중에 진순이를 찾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 저와 연인 관계였던 민지 수의사였죠. 헤어진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진순이의 건강을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민지에게 연락해보세요. 박상호는 즉시 민지에게 연락했고 놀랍게도 민지는 바로 교도소로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엘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절대 살인 같은 건. 억울해, 민지야. 정말 억울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인간의 온기였어요. 진순이를 찾아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민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찾을게. 나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청할 사람 있어. 민지가 말한 도움은 전직 강력반 형사였던 사설탐정 이진호였습니다. 민지의 사촌 오빠로 한때 명형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민지와 이진호는 즉시 진순이 찾기에 나섰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살던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박상호는 매일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락 같은 희망이 커져갔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결속력과 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형수인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써주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형 집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민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한강공원 근처에서 진순이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목줄 조각과 발자국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진순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왜 진순이는 한강까지 간 걸까? 우리 집에서 꽤 먼 거리인데. 진순아, 어디 있는 거니?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순이를 향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따뜻한 털, 늘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 제가 슬플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주던 그 충직함까지. 민지와 이진호가 함께 보내온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낯선 일을 위해 뭉치는 공동체 의식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의 발자국 사진을 보며 확신했어요. 그건 분명 진순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진순이를 찾았어요. 형 집행일 사흘 전 박상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는 교도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는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달려왔고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 진순이를 보면 뭔가 알게 될 겁니다.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애완동물 찾기가 아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서요? 진순이가 괜찮아요? 네, 한강 근처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민지 씨와 이진호 씨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특이한 게 있었답니다.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 답을 듣기까지는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민지와 이진호가 교도소에 도착했고 그들과 함께 진순이도 왔어요. 특별 면회실에서 진순이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진순아, 보고 싶었어. 진순이는 저를 알아보고 격하게 반응했어요.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죠. 8년 동안 함께한 친구,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사형수라는 현실도 잊었어요. 이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 진순이의 목에 작은 주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요? 민지가 노트북을 꺼내 휴대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누명을 쓴 살인 사건 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남성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나는 박태호 사장의 지시로 살인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엘리 킴은 무죄입니다. 진범은 바로 엘리의 경쟁업체 사장인 박태호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태호는 제가 한국에서 경쟁하던 기업의 사장이었어요. 사업적으로 몇 번 충돌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순이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진순이를 없애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순이는 도망쳤고 이 휴대전화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형 집행일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제 마지막 희망이 암호 하나에 달려있다니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진순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부드럽게 제 손을 하차주었어요. 진순이를 바라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충직한 친구가 진실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 한국의 뚝심 있는 수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형수인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어떤 비밀번호일까요? 이진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 집행일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면회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진호는 컴퓨터 전문가 친구까지 불러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해요. 128비트 암호화라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전문가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다니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진순이는 계속 제 무릎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생각해봐, 엘리. 답은 우리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엘리, 평소에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있었어? 민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개 있었지만 이 휴대전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갑자기 진순이가 제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더니 낑낑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기억이 스쳤어요. 혹시 민지와 이진호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순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라고요. 기다리게 하거나 간식을 줄 때도 이 말을 하면 진순이가 가만히 기다렸죠. 민지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경고창이 뜨더니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글로는 안 되나. 이번에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라고 입력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초조함이 몰려왔어요. 진순이는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해볼까요? 진순이한테 한국어로도 말했나요? 생각해보니 가끔 한국어로 명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데려올 때는 모든 명령어를 한국어로 가르쳤으니까요. 진실을 입력해보세요. 민지가 입력하자 또다시 실패 메시지가 떴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진순이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진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민지가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순간 파일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순이도 기쁜 듯 짖었죠. 파일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음성 녹취, 그리고 놀랍게도 박태호의 자필 고백 문서까지 모든 것이 제가 무죄임을 증명했어요. 박태호가 경쟁에서 저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서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이진호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순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진순이와의 깊은 신뢰가 저를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 유대감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게 빛이 되어주었죠. 진실이라는 단어 하나로 암호가 풀리는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마워, 진순아. 내가 나를 구했어. 진순이는 마치 웃는 듯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순간 반려동물과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이진호는 즉시 교도소를 나가 증거를 들고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와 진순이는 저와 함께 남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음에도 박상우가 특별히 허락해준 덕분이었죠. 진순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교도소의 시계 초침 소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처럼 들렸어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가장 침착해 보이는 건 오히려 진순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거야. 이진호 오빠는 이런 일에 강해. 민지의 위로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려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고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순이를 데리고 돌아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진호 오빠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대. 하지만 담당 검사가 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라. 집행은 새벽 6시. 그 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식사를 받았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상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순이를 다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순이의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박상호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5시 50분, 집행 10분 전, 교도소장이 급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직 공식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제발. 민지의 절규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죄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시간은 5시 57분, 집행 3분 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눈을 감고 진순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장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교도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김 씨, 검찰에서 긴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집행이 중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형 집행 3분 전의 기적이었어요. 진순이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진순아, 진순아. 문이 열리고 민지가 진순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순이는 제게 달려와 얼굴을 핥았어요. 그 따뜻함이 제게 생명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진호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겨우 막았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검토하고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순간 한국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연대에 감동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정의가 승리한 것이죠. 외국인인 저를 구하기 위해 밤새 노력한 이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검찰은 즉시 박태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살인사건 조작에 가담한 다른 인물들도 연이어 체포되었어요. 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고 뉴스에는 한국사법부, 외국인 사형수 제위한 극적 결정 같은 제목이 넘쳐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보통 수감자 신분으로 바뀌었고 이전보다 훨씬 나은 처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진순이와 면회할 수 있게 허락받았죠. 교도소장이 직접 찾아와 진순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내려주었어요. 김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사업가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사법정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씨의 재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박상호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의 관심 속에 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엘리, 재심 날짜가 잡혔어. 한 달 후야. 법원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대. 민지가 진순이와 함께 면회를 왔을 때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라 길게 느껴지면서도 사형 집행일에 비하면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진순이는 제 무릎 위에 앉아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자백했대. 너와의 사업 경쟁에서 밀리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래. 이진호의 말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사업상 경쟁 때문에 살인까지 조작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심 날짜가 다가오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커져갔어요.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자주 면회를 왔고 한국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하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제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재심 당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검사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엘리 킴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박태호가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정말 믿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박태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이 모두 밝혀졌어요. 저와의 사업 경쟁에서 패배한 후 저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치밀한 계획이었죠. 한국인 직원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저에게 조작해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대한민국 법원은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엘리 킴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시간에 대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법 체계가 외국인인 저의 억울함까지 바로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킴 씨 축하합니다. 한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법정 밖에는 민지와 이진호 그리고 진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순이를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 충직한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더니 정말이었네요. 이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함이 저를 살렸고 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